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플랜, 요금제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개인과 팀, 그리고 권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그마에 가입을 하고 또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속해져 있는 팀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 새로운 팀원들을 초대하셔도 되고 혹은 아예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 팀으로 꾸려나가도 좋은데요. 생성할 수 있는 팀의 개수는 요금제에 따라서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팀원들을 초대해서 피그마를 사용할 때는 각각 팀원들에게 권한을 따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권한은 크게 오너 권한, 에디터 권한, 뷰어 권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나눠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피그마 요금제의 특성상 정책적으로 에디터 이상의 권한을 가진 팀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금이 되는 정책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대부분 오너 1명 그리고 에디터 여러 명을 두고 때때로 뷰어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각각 권한별로 어떤 점들이 다르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선 오너 어드민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이너 직군이 담당합니다. 그 안에서도 디자인 리드나 혹은 디자인 팀장들처럼 관리자 직군들이 보통 오너나 어드민 권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의 프로젝트, 파일, 그리고 이 파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오너 어드민 권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팀 멤버 관리도 가능한데요. 새로운 팀원을 초대하거나 혹은 기존의 팀원을 내보내거나 하는 역할을 주로 오너 어드민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팀에 대한 팀 멤버 관리도 이 계정에서 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혹은 권한을 바꾸는 것들이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팀 설정값을 바꾸고 또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들도 이 계정에서 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플랜을 바꾼다든지 혹은 팀의 어떤 속성값들, 설정값들을 바꾸는 것도 어드민 권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권한은 에디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오너 권한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약간 상이한데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디터 권한 역시 디자이너처럼 실무자들이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디자이너와 함께 편집을 하기도 하는 기획자 직군, PM이나 PO도 에디터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디터 권한 역시 팀의 프로젝트나 파일의 속성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혹은 파일을 삭제하거나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도 이 에디터 권한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 멤버 관리 역시 에디터도 가능한데요. 팀 멤버 역시 초대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에디터 권한을 부여하거나 혹은 에디터 권한이었던 사람을 뷰어 권한으로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에디터 권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오너 권한의 경우에는 에디터 권한이 나에게 오너 권한을 주세요 하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오너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5번이 에디터 권한이 오너와 이제 상이한 점인데요. 우선은 팀 설정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팀의 고유 속성 값들을 뭔가 바꾼다든지 아니면 팀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이전을 해준다든지 팀 자체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에디터 권한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뷰어 권한인데요. 뷰어는 실무자 외에 검토자나 혹은 게스트인 사람들에게 뷰어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뷰어는 말 그대로 뷰어이기 때문에 초대가 되거나 혹은 권한이 있는 파일 외에는 별도의 그 팀 안에 있는 다른 파일들은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파일 단위로 뷰어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파일이 속해져 있는 프로젝트 단위로 뷰어에게 열람 권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프로젝트는 이 뷰어가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다른 B 프로젝트는 이 뷰어는 열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권한에 따른 차이점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팀에 참여할 때도 각기 다른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개의 팀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동시에 서비스를 여러 개 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TF가 신규로 개설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권한 역시도 제가 A팀에서는 오너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B팀에서는 에디터나 혹은 뷰어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권한도 믹스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그마에서 팀으로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피그마 안에서의 개인과 팀,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과 팀 권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자 목적에 맞게 요금제를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그마 요금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그마의 회원 체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그마 회원에는 크게 비회원과 무료 회원, 그리고 유료 회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회원부터 설명드릴게요. 비회원은 공유받은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뷰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누군가의 작업을 확인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공유받은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피그마가 웹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이핑 툴이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 주소창에 어떤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것이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무료 회원인데요. 피그마는 회원가입도 무료지만 간단한 작업들은 결제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작업이랑 편집이 가능하고 작업 파일도 3개까지 소유가 가능하며 아쉬운 점은 작업 내역이 30일까지밖에 보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히스토리 기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그마를 오래오래 작업 툴로 사용하실 분들은 꼭 처음부터 유료 회원으로 결제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피그마 유료 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유료 회원으로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료 회원은 개인 작업과 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작업 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앱을 10개 만들든 20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유료 회원이라면 무제한으로 그 앱들의 디자인을 다 피그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회사들은 유료 회원으로 많이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 회원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인데요. 바로 히스토리 기능입니다. 유료 회원은 무제한으로 작업 내역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 작업을 자주 하거나 혹은 이전 작업 파일들을 보고 싶을 때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베타 개발자 모드를 유료 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베타 개발자 모드는 말 그대로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실무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내가 디자인한 화면과 실제로 개발된 화면이 조금씩 다를 때도 있는데요.
이 개발자 모드에서 개발자가 디자인을 확인한다면 조금 더 코드화하기 편한 그런 화면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랑 같이 일하시는 개발자분들 모두 이 기능 나오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유료 요금제의 가격과 그리고 결제 방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본적인 스타터와 그리고 전문가용, 조직용이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으로 우선 진행을 할 거라서 전문가용으로 결제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혹시 조직,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피그마를 결제하실 분들은 조직용, 세 번째 있는 조직용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피그마에서 실제로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피그마 홈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서 플랜 보기라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제가 참고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그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See All Features라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피그마가 가지고 있는 전체 요금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참고자료에서 보여드렸던 요금제보다 하나가 더 많은데요.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된 요금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플랜이긴 하지만 가격도 좀 비싸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 번째 개인 요금제와 세 번째 조직 요금제를 가지고 기능과 화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학생이시거나 혹은 교육용으로 피그마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프로페셔널 요금제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빙자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결제를 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금제의 아래쪽에 보면 각각 요금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리고 특징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가 워낙 친절하기 때문에 각 요금제별로 어떤 것들이 다른지 한 번 더 표로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기능들은 저희 본 수업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보시면 피그마가 요금제와 관련해서 자주 질문 받았던 것들을 또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위로 올라가서 결제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두 번째 프로페셔널 요금을 선택을 해서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팝업 창을 지나서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결제 주기를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월간으로 선택을 해서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주문 내역을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수단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제 수단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무사히 마치셨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제 확인 창이 나오는데요. 항목들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약관 동의를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결제에 성공했다는 이런 알림이 나오고 피그마 홈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피그마 플랜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제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수업에서는 피그마 홈화면이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는 피그마의 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저희가 결제도 같이 해봤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본격적으로 피그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홈화면의 왼쪽 패널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필 사진부터 저희 한번 천천히 바꿔볼게요. 피그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가입했을 때 설정했던 프로필 이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동그라미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프로필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프로필 닉네임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저희가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작은 착이 하나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상단에 프로필 사진 옆에 연필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 프로필 사진으로 선택하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주시고 그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여기에서 하단 바를 통해서 이미지를 키울 수도 있고 또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선택한 다음에 밑에 있는 세이브 이미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잘 반영이 되면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그마의 컬러 테마를 한번 바꿔볼 텐데요. 똑같이 닉네임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테마 메뉴로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현재 저는 라이트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면 다크 모드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화면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눈이 필요할 때 다크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테마에 맞게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볼 텐데요. 똑같이 테마 메뉴에 들어가서 시스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 시스템 테마인 다크 모드와 똑같이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라이트 모드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네, 다시 라이트 모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테마 모드는 개인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야간 작업이 많으신 분들이나 장시간 작업을 할 때 다크 모드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 아래쪽에 있는 세팅 메뉴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뜨고 저희가 처음에 기입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찬찬히 하나씩 볼게요. 가장 위에는 저희 프로필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메일이 있고 그리고 직무 기입했던 것도 있고요. 언어 설정도 있는데 지금은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네, 언어를 바꾸더라도 일본어랑 잉글리시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서도 테마 컬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도 옵션은 동일합니다. 네, 그 밑에는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베타 버전 기능이랄지 혹은 폰트 라이센스 자료들 그리고 라이브러리 기능과 토큰 기능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는 초보 강의에서 이 기능들은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스크롤을 최하단까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계정을 삭제하실 수 있는 버튼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어카운트 오른쪽에 있는 커뮤니티 탭을 클릭해서 화면을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스마일 아이콘이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커뮤니티 수업을 할 때 그때 커뮤니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오른쪽에 있는 노티피케이션즈 화면인데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회원가입을 할 때 피그마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동료들이 제 피그마 파일에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알림을 여기에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알림들은 피그마에서 알림함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알림함은 홈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알림함이 열리고 내용들이 여기 쌓이게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신규 계정이고 작업한 내용들이 없어서 알림도 없는데요. 실무에서 피그마를 사용하다 보면 이 알림함이 아주 금세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알림함 아래쪽에 보면 이번에는 돋보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 검색창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그마에 있는 파일이나 혹은 소스들을 찾아주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최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최근 작업들을 볼 수 있는 리센트 메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시계 아이콘을 눌러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업을 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조금 허전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실무에서 피그마를 쓰면 쓸수록 이 공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메뉴를 볼게요. 아래쪽에 Your Teams라는 큰 메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임시 파일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 작업뿐만 아니라 피그마로 여러 팀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팀 플랜을 결제하지 않으신 분이 이 드리프트 메뉴를 잘 이용하시면 협업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드리프트에는 내가 만든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파일에 내가 접근만 하더라도 내 계정 드리프트 화면에 쌓이기 때문인데요. 대신 수정은 소유권자에게 수정 권한을 받아야 가능하겠지만 팀 플랜을 결제하지 않고도 협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드리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파일을 모아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파일의 작업량이 많아지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 팀으로 파일을 옮겨두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내 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그마는 개인이 개인으로만 있지 않고 어떤 팀에 무조건 하나에는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제 플랜에 따라서 조금씩 쓸 수 있는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뿐이지만 이렇게 제 팀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팀에 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그분도 피그마 수업용지 팀에 있는 파일들을 접근하고 또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팀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 4개의 썸네일은 각각의 파일들이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파일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이 화면에서는 크게 4가지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표지로 썸네일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파일을 찾기 쉬워요. 팀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여기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프로젝트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프로젝트 이름을 기입할 수 있고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쓰면 네,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위에 만들어지는 걸 왼쪽 피그마 수업용지 팀 아래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팀원을 초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피그마 수업용지 팀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인비지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초대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아래에는 이메일로도 초대할 수 있는 입력창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옆에 can view라는 글씨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링크로 초대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작업 권한은 없고 그냥 이 팀에 있는 파일들을 뷰어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작업을 같이 할 팀원들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can view가 아니라 can edit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카피 링크를 하셔서 초대하고 싶으신 분께 링크를 보내드려야 해요. 그러면 그 초대받으신 분은 이 링크를 눌러서 이 팀에 합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된 팀원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퀄라이저 같은 아이콘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멤버를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노출됩니다. 제가 지금 5시간 전에 마지막 활동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 팀의 오너이다 라고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에디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에디터 권한 옆에 있는 조그만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뷰어 권한으로 권한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멤버의 이름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숨은 메뉴가 이렇게 뿅 나타나는데요. 총 3가지 작업을 더 하실 수 있어요. 선택한 멤버의 롤을 바꾸거나 에디트 권한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보거나 해당 멤버의 이메일을 편리하게 복사하실 수도 있어요. 멤버들이 많이 모이면 리스트 위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바로 검색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멤버들을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팀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왼쪽 패널에서 정렬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피그마 수업용즈 팀즈 안에 2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테스트 1이 지금 아래쪽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 부분을 마우스로 갖다 대서 호버한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 부분을 잡고 위로 드래그 해주시면 긴 검정색 바가 보이면서 테스트 2 위로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순서가 잘 정리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피그마 수업용즈 팀이라는 이 팀 외에도 신규 팀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프로젝트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보이고 Create New Team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팀 네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원하는 팀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Create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2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떤 팀 멤버를 새로 초대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로 팀 멤버를 초대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지금 당장 초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Skip for Now라는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결제를 할 때 프로페셔널 요금제로 결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팀 기능을 좀 더 활용하고자 한다면 요금을 업그레이드 하세요와 같이 이런 화면이 노출되게 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사실 요금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피그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팀을 관리하셔야 하는 분이시면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팀 자체를 만드는 데는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저희는 이 단계는 스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저희가 만든 팀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로 팀을 만들고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요금제 페이지가 나오긴 했지만 별도로 가금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피그마 홈화면의 왼쪽 패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앙에 있는 화면에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홈화면에 있는 중앙 메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 메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들어와 있는 위치가 제일 상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있고 디자인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 파란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빠르게 디자인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파일 만들기 버튼 옆에 있는 피그잼 보드 버튼은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피그잼 파일을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버튼이고요.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가장 끝에 흰색 임포트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피그마 클라우드 안이 아닌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신규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정해지지 않았고 드리프트라는 위치에 지금 있고요. 네, 다시 홈화면을 보기 위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열었던 파일에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untitled라는 파일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온 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중앙에 recently viewed라고 이제 되어 있고 너가 가장 최근에 봤던 파일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shared 파일로 하면 이제 탭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공유를 받은 파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shared 프로젝트도 똑같이 네, 이렇게 지금은 프로젝트를 제가 공유받은 게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탭에서 파일들이 지금은 저희가 별로 없지만 계속 쌓이게 되면 소팅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분류값을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피그마 수업용주 팀에 있는 파일만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아까 이제 드리프트 안에 있던 새로 만든 그 신규 파일이 사라지고 피그마 수업용주 팀 라이브러리 안에만 있는 것만 이렇게 소팅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필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 파일만 볼 건지 아니면 이제 피그잼 파일만 볼 건지 프로토타입즈만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자유롭게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보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볼 건지 바꿀 수 있는 뷰어의 정렬이고요. 이렇게 썸네일로 보고 싶으시면 이 네모 도시락 박스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리스트로 보고 싶으시면 햄버거 모양의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각각 이 썸네일에 있는 파일들을 한번 또 저희가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중앙에 파일들에 호버를 해보시면 썸네일이 살짝살짝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발 버튼은 페이버릿 버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즐겨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 페이버릿 파일에 이 아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버하면 옆에 간단하게 미리 보기 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나오죠.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 파일에 대해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메뉴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름을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용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손쉽게 파일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름이 아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용 파일이라고 이름을 바꾼 걸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공유를 하거나, 그리고 이 파일 자체를 지금 드리프트에 있지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딜리트,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최신 작업 내역 이 화면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화면 중앙 메뉴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그리고 파일들을 편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제가 아까는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AI 관련된 메뉴도 베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타 서비스이고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피그마 홈 화면에 있는 중앙 화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피그마 커뮤니티에 대해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그마 왕초보를 위한 피그마 입문 클래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 마지막인 피그마 커뮤니티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커뮤니티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에 있는 피그마 유저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혹은 기타 유럽권에 계신 분이든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피그마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전 세계에 있는 피그마 유저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고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질문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리소스들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리소스들은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유저들이 만든 고퀄리티의 아이콘, 비주얼 에셋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특징인 CC BY 4.0 라이센스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혹은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그마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피그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피그마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메뉴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메뉴를 마우스로 호버를 해주시면 왼쪽에 커뮤니티 리소스즈라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예쁜 웰컴 투 피그마 커뮤니티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상단에서부터 검색창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도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피그마 메인 화면에서 커뮤니티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메인 화면에서 가장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과 함께 피그마 커뮤니티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로는 다르지만 홈페이지에서와 똑같이 이렇게 웰컴 메시지가 있는 피그마 커뮤니티로 잘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았는데요.
자, 그럼 상단에서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창도 보이고요.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Publish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은 여러분들께서 작업한 파일들이 있다면 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버튼입니다. 저희는 아직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 퍼블리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요. 대신 여러 글로벌 유저들이 공유해 놓은 리소스들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통해 한번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메뉴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메뉴들을 통해서 빠르게 에셋들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리소스들도 피그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리소스들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상단에 있는 이 메뉴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빠르게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아이콘 메뉴를 눌러서 피그마에 있는 수많은 아이콘 리소스들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보기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파일 그리고 템플릿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그리고 피그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플러그인으로 설치해서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빠르게 위젯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장 쉬울 것 같은 이 파일로 다운받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필터 값을 걸어서 원하시는 리소스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피그마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피그마 프로토타이핑 피그잼이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피그마 파일로 다운을 받을 거고요. 다음으로 요금을 한번 보시면 일부 유료 파일들이랑 그리고 무료 파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프리 파일을 다운받아서 쓸 거라서 프리로 일단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필터 값으로는 모든 제작자의 파일들을 다 검색해서 볼 건지, 혹은 팔로잉 하는 분들, 그리고 피그마 파트너스 온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작자들도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필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트렌디한지 혹은 스테디한지 아니면 최근에 올라왔는지와 같이 이 리소스들을 올리고 나타난 변화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파퓰러한 거,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들을 골랐고요. 그러면 변경된 값에 따라서 아래쪽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퀄리티의 아이콘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다채로운 모양의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다시 올라가서 가장 상단에 있었던 머터리얼 디자인 아이콘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머터리얼 디자인 아이콘 한번 눌러보면 이 파일은 구글 폰트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아이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구글에서 간단하게 설명도 해두었고요. 이 파일과 유사한 파일들을 찾기 위해서 옆에 태그로 이렇게 분류도 해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파일이 마음에 든다면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내 팀원들이나 혹은 공동 작업자들에게 쉐어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이 파일 안에 어떤 리소스들이 들어있는지 좀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프리뷰 패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여러 가지 아이콘이 들어있음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확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아이콘들이 많이 들어있고 각각의 아이콘들을 오른쪽에 있는 설정 값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파일들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 보이네요. 저는 이 파일을 한번 오픈 인 피그마 버튼을 눌러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이 아이콘을 제가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PC 버전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PC 버전으로 열 거냐라는 알림이 뜨는데 이건 닫기를 누르고요. 외부로 여러분과 함께 파일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상단에 드리프트라는 이제 저희 임시 폴더 안에 이렇게 머터리얼 디자인 아이콘즈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로 커뮤니티라는 표시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콘 파일을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정식적으로 뭔가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프트가 아니라 꼭 내 팀에 있는 파일로 옮겨오셔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페이지 패널에서 보시면 Getting Started라는 이렇게 구글에서 이 파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커뮤니티 프리뷰에서 봤던 그런 파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간략하게 구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고요. 왼쪽에 페이지즈에서 다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파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보시면 구글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분류값으로 다 아이콘들을 나눠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럿 아이콘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에 관련된 아이콘은 이렇게 나눠 놨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다른 리소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비주얼 에셋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주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강의를 찍는 이 시점이 크리스마스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에셋을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예쁜 3D 크리스마스 비주얼 에셋이 보이는데요. 네, 귀여운 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선물 상자나 쿠키로 만든 이런 과자집 같은 비주얼들도 예쁘게 보입니다. 조금 더 보고 이것을 한번 오프닝 피그마를 통해서 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D 비주얼들도 좀 무거워서 로딩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프리뷰에서 봤던 비주얼들이 잘 들어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 1번을 한번 제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 건 저희가 뒤에 수업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선 예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파일을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네, 이렇게 새로 만든 파일에 제가 아까 선택했던 그 예쁜 집을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커뮤니티에 있는 자료들을 얼마든지 제 파일로 옮겨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 더 가져올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귀여운 이 트리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컨트롤 C를 해서 제가 만든 새로운 파일에서 컨트롤 V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도 옮겨오고 트리도 옮겨왔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트리 사이즈도 한번 바꿔볼까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혹은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복제도 가능한데요. 이런 단축키들도 제가 이후에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피그마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몇 가지의 리소스를 저희 피그마로 가지고 와서 수정하는 작업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커뮤니티에 있는 리소스들은 정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휴 시간이 생기시거나 혹은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날에 좀 더 둘러보시고 또 내 피그마로 가지고 와서 실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